남북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서 이제 관심은 북미 정상회담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국들의 셈법도 한층 복잡해졌습니다. 최인택 중앙일보 국제전문기자와 한 걸음 더 들어가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문재인 대통령 남북 정상회담 다음 날인 지난 토요일 트럼프 대통령과 1시간 15분가량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두 정상 간에 이루어진 역대 통화 가운데 최장의 시간이었다고 하는데 그만큼 남북 관계와 관련해서 이 한미 공조가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렇죠. 통상 2, 30분 정도 통화를 했는데 이번에는 무려 75분간 통화를 했습니다. 이 사안 자체의 중요성 그리고 이 남북과 이제 북핵 문제에서 한미 공조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그런 이제 사례라고 새삼 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북미 정상회담 그 시점과 관련해서 당초에는 이제 6월 초 얘기까지 나왔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3, 4주 안에 열릴 것이다. 그럼 지금부터 계산을 해보면 한 5월 중하순이 되는 거잖아요. 이거는 남북 정상회담을 보고 이제 결정이 된 것인지 아니면 이미 좀 논의가 된 것인지. 북한과 미국 사이에 상당히 이제 어떤 합의안에서 접근을 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네. 더 이상 기다릴 필요가 없다. 빨리 만나서 뭔가 보여주자. 이런 이제 트럼프식 시기 조절로 보입니다. 원래 이제 5월에 한다 그랬다가 6월로 또 미뤘다가 네네. 5월로 당겼는데 시기와 일정을 두고 그동안 북한 압박해온 게 뭐 어떤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앞에서도 전해드렸습니다만 비핵화의 첫 번째 구체적인 조치로 풍계리 핵실험장 폐쇄를 5월 중에 실시하겠다. 그러면서 한미 전문가와 언론에 이를 공개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미국의 반응은 어떨까요? 미국에서는 굉장히 신중한 반응과 이제 뭐 기대가 교차하고 있는데요. 이런 북한이 과거 뭐 용도 폐기된 영변 냉각탑을 CNN을 불러가지고 그 앞에서 이제 폭발한 적이 있는데요. 네. 그 사안은 북한의 이제 용도가 끝난 과거 핵을 폐기한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풍계리 핵실험장은 북한이 이제 최종적으로 핵 무력을 완성하기 위해서 몇 차례 더 실험이 필요한데 미래에 대한 이제 핵 기술 그리고 핵 능력을 이제 없애는 겁니다. 북한의 미래 핵을 없애는 거죠. 이제 트럼프를 만나면은 북한이 가지고 있는 현재 전력화된 그 핵을 어떻게 이제 폐기하고 비핵화를 이룰 것인가. 미국이 원하고 있는 완벽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그 핵 폐기 혹은 이제 비핵화로 어떻게 갈 것인가. 그걸 최종적으로 논의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머지는 격까지는 전부 자르고 핵심만 남겨서 북한과 미국이 만나겠다는 그런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과 만나서 한 얘기로 이제 전해진 것 가운데 좀 중요하게 지금 봐야 될 부분이 김정은 위원장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미국이 약속을 하면 어떤 약속이냐면 종전과 불가침에 대해서 약속만 하면 북한이 왜 어렵게 핵을 가지고 살겠냐.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북한의 의지를 볼 수 있는 중요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거기는 두 가지 이제 중요한 용어가 있습니다. 어렵게라는 용어죠. 네. 북한이 지금 이제 경제 사정이 굉장히 안 좋다든지 아니면은 어떤 제재와 압박으로 인해서 굉장히 고통을 받고 있다든지 아니면 김정은 위원장이 어떤 경제 발전을 지금 하고 싶은데 가장 큰 문제부터 해결하고 앞으로 나가겠다는 의지인지 아무튼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앞으로 북한에 대해서 어떠한 뭐 개혁 개방 혹은 이제 인민생활 향상 정책을 펼 것인가 이걸 보여주는 게 되고요. 네. 이를 위해서는 뭐 종전선언, 뭐 불가침 그리고 어떤 긴장 완화를 위한 어떤 군사적 조치 이런 것만 이루어지면은 미국이 원하는 CVID 이제 핵 폐기로 뭐 비핵화로 갈 수 있다 이런 의지를 보여준 것이기 때문에 미국이라든지 트럼프로서도 굉장히 반길 만한 그런 이제 발언으로 보겠습니다. 네, 남북 정상회담 성공적이라고 하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또 김정은 국무위원장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왜 어렵게 핵을 갖고 있겠느냐라는 말처럼 솔직한 심경을 밝히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이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북미 정상회담의 성공도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십니까? 그렇죠. 지금 트럼프가 굉장히 일정까지 당기면서 적극적으로 나오고 있는 것 자체가 어떠한 뭐 지난번에 이제 폼페이오 지금 국무장관이 됐습니다만은 국무장관 지명자 시절에 미국을 방문해서 여러 가지 북한을 방문해서 여러 가지 합의를 이루어낸 것으로 짐작을 할 수 있고요. 그게 이제 트럼프가 원하는
혹은 미국 행정부가 계속적으로 요구해 왔던 그게 상당히 이제 접근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 행정부에서 굉장히 서두르고 그리고 필요하면 이제 어떤 양보도 해주는 그런 이제 합의안에 접근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 북미 정상회담 논의의 첫 관문이 회담 장소 아니겠습니까?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면서 이 부분도 얘기를 했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과 북한은 포함이 되지 않는다는 게 이제 설명이고 청와대에 북한이 원하는 몽골, 미국이 원하는 싱가포르가 지금 유력한 두 곳인데 문재인 대통령이 남한의 후보지 가운데 한 곳을 이렇게 추천했을 그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뭐 우리 측 희망과 북한과 미국의 이제 그 현실적인 문제가 서로 이제 그 겹치고 있는 그런 네. 상황인데요. 네. 회담 장소는 철저하게 이제 보안이 유지돼야 되고 특히 이제 도감청에서 굉장히 안전해야 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또 굉장히 또 어떤 주변 환경 자체가 중립적이어야 되거든요. 어떤 그 미국이라든지 아니면 북한에 가까운 그런 장소는 피하고 싶어 하는데 그래서 지금 몽골과 싱가포르가 계속 네. 이제 대립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요. 저도 말씀드렸다시피 옛날에 지난번 김정은 위원장이 베이징을 방문할 때 그 가까운 거리에 굳이 기차를 타고 갔습니다. 이건 어떤 이제 그 안전을 위해서라고 이제 짐작이 되는데 이를 바탕으로 보면은 북한은 강력하게 지금 울란바토르를 고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울란바토르는 굉장히 이제 인프라도 좋지 않고 어떤 미국이 뭐 도감청으로부터 자유롭지도 않은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싱가포르를 계속 그 지금 고집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관측이 되는데요. 이를 좁히는 것 자체가 어떤 회담 성공으로 가는 지름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서로 이제 절충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인데 회담 장소 자체는 좀 어떤 그 타협이라든지 합의안보다 사실 지금 더 어려운 상황이 네. 아닌가 그렇게 네. 짐작할 수도 있겠습니다. 네. 네, 남북 정상회담이 열리기 전까지만 해도 일본 아베 총리 북한의 태도에 상당히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정상회담이 끝난 이후에는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고 북한 김정은 위원장하고 만나겠다는 그런 뜻도 다시 명확하게 밝히고 있는 상태인데 북일 관계도 상당히 급속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십니까? 그렇죠. 지금 그 김정은 위원장도 뭐 일본 측과 이제 회담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이제 그 의지를 보이고 있는데요. 아베로서는 지금 내부 정치로서 굉장히 몰려 있는 상황이죠. 그렇죠. 이런 상황에서는 어떤 그 북한, 그 남북한 혹은 이제 북핵 문제에 대해서 그 이제는 일본 패싱론, 일본 이제 전혀 관여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이걸 굉장히 두려워하고 그렇게 되면 여론이 약화되고 가뜩이나 지금 여러 비리 문제로 그 몰려 있는 아베로서는 뭐 힘든 상황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떠한 이제 뭐 비용을 감수하고서라도 참여하겠다 이런 그 의지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를 잘 이제 활용해서 서로 동북아 평화를 위해서 일본의 적극적인 역할을 요구할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인택 중앙일보 국제전문기자의 얘기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